자, 우리 1차 시에서 내용 크게 어려운 거 없으셨죠? 자, 우리가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다? 고객 응대다. 고객이 오셨을 때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객이 필요한 제품을 찾으실 때 그거에 맞는 어떠한 상담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기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고객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내용을 배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1차 시에서는 상담을 할 때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처음에 고객이 들어왔을 때 안내와 그 다음에 상담실로 들어가서 고객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순서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다뤄볼 건데요. 자, 이번 시간에 다루는 내용도 1차 시만큼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 맞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뭐 병원이라던가, 그죠? 그 다음에 관리실, 혹은 미용실, 그리고 화장품을 구매하러 간 매장에서 다 한 번씩은 받아봤던 일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겪었던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그것들을 대입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수업일 거니까 자,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수업도 수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딴짓하지 마시고 핸드폰 보시고 딴짓하시면 안 되시고, 자, 우리 여기에 수업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자, 피부 관리실에서는 피부 관리라는 걸 봤잖아요. 그러고 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 상담에 대한 결과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전문가적 의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자, 고객님이 느끼는 피부 문제점이 어떠한 원인으로 생긴 문제점인지,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등을 전문가적, 우리는 미용을 배운 전문가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적 의견을 줘야 한다. 상담자의 중심이 되어 말하는 단계로서 임상집이나 패널 등을 이용하여 고객 피부의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준다. 자, 우리 왜 보면 병원 같은 데 가면 비포, 애프터 해갖고 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거. 그래서 피부관리실 같은 경우에는 뭐 피부 톤이라든가, 혹은 주름이라든가, 색소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디 라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매장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화장품을 뭐 4주간 썼을 때,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요 제품을 아침, 저녁으로 몇 주간 사용을 했더니, 주름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기미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라는 걸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고객님도 이 제품을, 이 관리를 받으시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전문성을 갖춘 상담자의 모습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 자, 전문성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그 분야에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거죠. 지식과, 그러니까 이론과 그 다음에 우리 노하우라고 하는 임상을 갖추고 있는 걸 말해요. 그리고 전문성은 지식의 오랜 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죠. 자, 요런 것들. 자, 지식. 이론과 임상을 가지고요. 경험을 가지고 제가 고객님과 같은 피부를 이렇게 관리를 했더니, 이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했더니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고객님과 비슷한 피부의 고객님이 요 폼 클렌징을 사가시고 나셔서 지금 3번째 구매하러 오세요. 근데 피부가 어떻게 달라졌습니다. 윤기가 나고요.
피지량이 줄어들었고요. 당김 증세가 가라앉으셨어요. 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뒷받침돼야 되는 게 뭐다? 화장품 성분이다.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성분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줍니다. 요 성분이 고객님 피부에 지금 고객님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라는 전문성을 갖추고 대화를 이끌어 가야 한다. 고객의 입장을 고려하여 상담자의 의견을 자신 있게 전달해야 한다. 자, 관리를 통하여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희망과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시켜야 한다. 자, 우리는 여기 지금 에스테틱 살롱이니까 관리를 통해서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매장에서는 어때요?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제품을 왜 써야 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지를 시켜야 한다. 우리 미백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미가 생기고 나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자외선 차단제다라고 알고 있죠. 그러고 나서 기미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한다면 밑에 숨어져 있는 기미, 색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백에 대한 화장품이 필요하십니다라는 이걸 썼을 때 어때요? 무슨 효과가 있어? 미백 효과가 있죠. 자, 과색소가 생기는 증상들이 사라짐으로 인해 맑은 피부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결과, 희망을 주고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시켜야 한다. 자, 보면 이렇게요. 자, 여드름이 있었던 게 없어진 거 확인되죠? 그러니 여드름을 가지고 오신 분에게 몇 주 동안 관리를 했던 여기 써있죠? 요렇게 3회차, 그 다음에 2회차 요렇게를 했더니 5번 관리한 거죠. 5번 관리를 했더니 피부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눈가의 주름, 이마의 주름이 확연히 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봐봐요. 피부톤이 여기에 붉은기 있는 것들이 사라졌죠. 여기 아토피처럼 막 이렇게 붉은기 있는 것들이 사라지는 걸로 확인할 수 있고 이마에 여드름 있는 것들이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코에 이렇게 붉은기들이 가득한 피부톤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임상집을 가지고 있으면 고객님과 상담을 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겠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러한 결과가 도출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피부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결과를 고객님도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화장품 매장에서는 화장품을 처음에 만들어서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이미 뭘 해야 돼요? 실험을 거쳐야 돼요. 실험을 거쳐야 되는데 이때 피부 실험도 같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뭐 다이어트 식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면 뭐 몇 주 하고 났더니 체중이 얼만큼 줄고 뭐 BMI가 어떻게 달라지고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고요. 뭐 주름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4주간 사용하고 났더니 뭐 콜라겐이 어떻게 달라지고 탄력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주름의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고 요런 것들을 체크를 하거든요. 자, 요런 것들이 달라졌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광고에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취업을 하셔서 판매를 하시게 되면 고객 응대를 하시게 되면 요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화장품 성분도 아셔야 되지만 화장품을 만들어낸 그것들을 연구를 한 사람들이 내 결과를 도출해낸 것들을 알고 있어야만 고객을 상담을 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다. 자, 관리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거예요. 자, 티켓팅 단계로 관리 프로그램, 관리 기간, 관리 비용을 제시한다. 자, 관리 프로그램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저렴한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차이점은 이거는 기본 관리고요, 여기는 앰플이 들어가고요, 여긴 기계 관리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고객님 피부 따라 얘는 한 3개월을 받으셔야 되고요, 얘는 2개월을 받으셔야 되고요, 얘는 한 1개월을 받으셔야 돼요. 관리 비용은 얘는 10만 원이시고요, 얘는 20만 원이시고요, 얘는 30만 원이세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고객이 선택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고객 피부에 맞는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자, 프로그램들이 피부샵에 가면 10개 정도 있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자, 10개를 다 안내할 필요 없이 고객님 피부에 알맞은 거 몇 개만 골라서 2개나 3개 내지 골라서 자, 가격대가 이렇게 다르고요. 고객님 피부에 맞을 만한 건 요 3가지가 있는데 가격대가 이렇게 다르고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다릅니다. 고객님 어떤 걸 원하세요? 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현재 피부에 문제점이 관리가 되는지 된다면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 드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한다. 사실 기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사실 좀 힘들어요. 왜냐면 집에서 하는 홈케어라든가 그리고 피부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속 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100%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4개월에서 6개월 요렇게 얘기를 이제 대충 어느 정도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고객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면 관리를 권하며 돈을 받는 것도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자, 우리는 고객님 피부에 맞는 관리를 고객님한테 권해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게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돈 받는 것도 당당해야 한다. 그리고 상담자가 고객에게 상담자의 선택을 추천해 줄 수 있어도 단정적으로 제한하거나 강매해서는 안 된다. 선택은 누가 한다? 고객이 해야만 한다. 자, 그러면 이걸 매장으로 가져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고객님이 말씀하신 고객님이 피부 타입이, 건성 피부인데, 트러블이 좀 있어요. 그리고 화장품은 유분기가 많은 건 싫대요. 근데, 주름에 대해서도 걱정을 가지고 계세요. 자, 이런 분에게 맞는 화장품을, 자, 에센스를 선택한다고 봅시다. 자, 에센스가 종류가 되게 많겠죠? 매장에 브랜드별로. 자, 그걸 다 보여줄 수는 없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의 생각하에 고객님이 이러한 문제점들 그리고 원하시는 요구사항들을 파악을 해서 제품을 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를 고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고객님 이렇게 제품이 고객님이 원하시는 게 3가지가 있으세요. 근데 가격대는 어떻게 다르시고요. 가격대는 얘는 10,000원이고 얘는 15,000원이고 20,000원이고요. 할인 비율도 얘는 5%고요. 얘는 7%고 얘는 10%예요. 다릅니다. 라고 제시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 유분기가 없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정확하게 고객의 선택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시죠. 발라보세요. 느낌이 어떠신지, 어떤 게 고객님한테 더 잘 맞으시는지 한번 발라보세요. 라고 했을 때 고객이 발라보시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고객님, 지금 고객님이 선택하신 제품, 도 좋고요. 제가 요 제품, 또 차이가 있기는 가격적인 차이나 성분적인 차이에서 더 효과적인 게 요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은 낼 수 있어요. 의견은 낼 수는 있으나 어때요? 강매를 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고객님 요와 요거 제품 중에 고객님이 사용하기 좋으신 제품으로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를 선택을 하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 결제 도와드릴까요? 라고 해서 결제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자, 관리실하고요, 매장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을 순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단계별로 봤을 때 거의 동일한 순서로 진행이 된다. 자, 그래서 피부 관리실에서는요, 이렇게 피부, 프로그램들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기본 관리, 수분 관리, 미백 관리, 여드름 관리, 재생 관리에 따라 들어가는 뭐 방법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금액도 다르고 관리 시간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객님한테 안내를 드리되 전부 다 아니라 고객님이 원하시는 요구 사항에 맞는 걸 선택을 드리면 된다. 자, 여기도 보면 어때요? 들어가는 기계들이나 제품들이 전부 다 다르죠. 그리고 효능 효과들도 다 다르다. 그러니 고객님에게 맞는 몇 가지만 선택을 해서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그 중에 고객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요 많은 것들 중에 고객님은 전문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걸 다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객님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도움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 고객님 피부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잘 알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선택의 폭을 줄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줄여진 선택의 폭에서 선택은 누가 한다? 고객이 한다. 자, 그 다음에 자, 고가의 관리만 권하지 말고 현명하게 장기간 고객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해 권장한다. 자, 고가의 관리만을 권한다면 어때요? 무슨 느낌을 받을까요? 나한테 덤탱이 씌운다. 그죠?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나한테 너무 비싼 것만 팔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거기 때문에 자, 고객님, 아까도 앞에 대해 얘기했지만 자, 똑같이 다 10만 원짜리 3개를 놓고 고르라고 한다면 이 고객님이 5만 원만 생각하고 왔다가 어때요? 너무 비싸지 구매하지 않겠죠? 그러니 여기서 2만 원, 5만 원, 7만 원 이렇게 선택의 폭을 드리는 거죠. 5만 원을 생각하고 왔으니까 5만 원을 할 수도 있겠지만 2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효능이 얘가 더 좋대. 그런다면 7만 원짜리도 구매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요렇게 고객님이 부담 느끼지 않는 그러니까 비싸 고객님이 원하는 제품, 단가보다 높은 제품을 권할 때 고객님이 원하는 단가와 그 아래 거.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를 놓고 권해드리는 게 효과적이다. 자, 고객이 원하는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상담자가 권하고 싶은 관리를 권함으로써 고객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 그러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도움을 주는 사람. 그래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제품, 고객님이 원하는 제품과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제품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님이 쓰고 싶은 것과 얘는 꼭 써야 할 것들인데 자, 고객님이 꼭 써야 할 것보다 요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상담을 하겠죠. 자, 고객님, 요걸 원하시지만 고객님 피부가 예민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뭐 아줄렌이라든가, 라벤더라든가, 혹은 뭐 알로에 잎즙이 들어간, 요 제품이 고객님 피부를 진정을 시키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야 고객님이 훨씬 더 고객님 피부에 맞는 올바른 선택으로 화장품을 구매하실 수 있으시니까. 자, 티켓팅이 이루어지면 고객과 상담자는 동상이몽에 빠진대요. 상담자는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객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생각한다. 자, 상담자는 상담을 하는 사람이니까 상담이 끝났다. 그리고 티켓팅 결제를 하며 돈을 다 받았으니까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객은 어때요? 돈을 낸 이 시점부터
10회권을 끊으면 1부터 10까지 진행이 되는 동안 계속 관리를 받으니 이제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화장품을 구매를 해서 집에 가서 뜯는 그 순간 얘를 다 쓸 때까지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딱 뜯는 그 순간부터 오늘부터 피부 관리를 잘 해봐야겠어 라는 시작으로 끝날 때까지 쓰겠죠. 자, 얘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여기가 끝이잖아요. 자, 이랬을 때 여기서 또 좋고 나쁘고가 결정이 되겠죠. 좋다면 다시 이 제품을 구매하러 우리 매장을 찾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제품을 찾아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겠죠. 자, 관리 후에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관리가 끝나고 나면 홈케어를 어떻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 관리는 언제 잡아드릴까요? 라고 이제 상담을 하겠죠. 그리고 관리가 끝나면 추가적인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이때 추가적인 상담은 관리 중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어떤 거를 더 해드렸으면 좋겠는지 등을 체크하는 거고요. 그냥 홈케어의 중요성을 다시 인지시키고요. 그 다음에 예약일을 의논하고 체크하고요. 관리 첫날 이후 1, 2일이 지나고 난 뒤에 피부 상태 등을 재점검해 준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매장에서는요. 어때요? 자, 우리는 제품을 사가고 나면 대부분 잘 쓰고 있는지 하고 연락이 오지 않죠. 자, 그런데 제품을 나와 상담을 하고 나서 제품을 사간 거라면 거기에 고객의 연락처가 남겨져 있다면, 그죠? 사가신 제품들은 잘 사용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혹시 트러블은 없으신지요?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부족한 점은 없으신지, 요런 것들을 물어봐 준다면, 고객이, 여기에 대답을 해주겠죠? 잘 쓰고 있습니다. 뭐, 느낌은 좋은데 뭐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요걸 가지고 다음번에 매장을 방문했을 때, 고객님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요 제품이 있어요. 그때 말씀해 주셨던 부족한 부분은 여기에 화장품의 어떤 성분이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응대를 한다면 곧 고객은 어때요? 나의 단골이 되겠죠. 자, 불만 고객에 대한 대처 방법이에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예전엔 고객의 불만을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갑질이라고 하는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불만을 제기를 했을 때 대부분 직원들이 의리라는 입장에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한다던가 아니면 고객의 모든 그런 올바르지 않은 화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았다면 지금은 어때요? 그런 매뉴얼 자체가 만들어졌다 그랬죠?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요. 자,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는 건, 고객이 뭐 과한 응대를 원했을 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요구 바를, 가능하다면 정확하게 진행을 해줘야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경청하는 거죠. 고객이 어떠한 것들이 불만인지를 경청해 준다. 정확하게 들어주고 귀 기울여 담아주고 그 고객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듣고 공감을 해줘야 경청이다라고 했죠. 자, 그래야 고객이 어떤 것 때문에 불편한지 이해를 할 수 있고 공감을 해야만 그걸 우리는 시정하고 수정하고 고객이 원하는 방향대로 바꿔줄 수 있다. 자, 진심을 담아 동감을 표시한다. 불편하셨던 점이 있으셨다면 고객님 정말 불편하셨겠습니다. 라는 동감을 표시해야 한다. 자, 해결 방안을 찾아 신속히 처리한다. 그리고 처리 후 반드시 고객에게 피드백을 듣는다. 자, 고객님 그거 그때 불편하시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드렸는데 어떠세요?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뭐 혹은 만족스러우셨어요? 혹시 또 불편하셨다면 말씀해 주시면 다음번에 다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자, 어떤 점이 불편하셨는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자, 고객님 여기에 질문사항에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요것들을 정리를 해서 어때요? 다음번에 이렇게 불만족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매장들은 노력을 해야겠죠. 자, 2차 시 내용 어려운 거 없으셨죠? 자, 1차 시와 2차 시에서 우리는 상담을 진행하는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자, 고객을 응대하고 상담을 하는 게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요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래서 고객에 대해서 지금 3주에 걸쳐서 수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응대와 상담을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들에 대해서 수업을 좀 몇 주에 걸쳐서 진행을 했어요. 자, 우리 요러한 상담은 우리가 에스테틱 피부 관리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했지만 어때요? 요것들이 매장, 로드샵이나 혹은 면세점에 있는 그러한 매장들에도 똑같이 대응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의 순서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고객들을 응대하고 상담하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취업을 하셨을 때 충분히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차 시 수업을 마치고요. 우리 3차 시에서는 이제 고객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3차 시에서는 우리 의사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 정리하시고 새로운 내용을 배울 거니까 자, 내용 정리 잘 하시고 우리는 3차 시에서 내용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